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거 그 첫 네. 번째 뭘까요? 한번 알아봅니다. 자, 집중호우 이것부터 챙기세요. 첫 번째는요. 역시나 기상예보를 잘 살피세요입니다. 중요하죠. 호우주의보도 있고 경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특보라는 표현도 좀 쓰고. 네, 맞습니다. 제가 날씨를 전해드릴 때도 호우특보가 생기면은 더욱 신경을 써서 날씨를 전해드리는데요. 혹시라도 호우특보가 생기면은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기상 예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일단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호우특보가 네.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우주의보는요. 3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60mm 이상, 또 12시간 동안의 예상 강우량이 110mm 이상일 때 내려지게 되고요. 호우경보는 3시간 예상 강우량이 90mm 이상, 12시간 예상 강우량이 180mm 이상일 때입니다. 또 홍수주의보나 경보는 그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서 경계 수위 혹은 위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가 되고요. 이런 예보들은 말 그대로 위험할 때 내려지는 거니까요. 뭐 일상생활이나 야외에서 나갈 때 이런 특보 상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상특보가 있으면 우리가 건물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야외에 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곤 하는데 그렇죠. 이 방법이 과연 안전한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상징후를 기억하세요. 소방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상징후, 우리 뭘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산 기슭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산기슭 주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집에 고립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대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화면 준비돼 볼까요? 있어요. 먼저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비탈면에서 솟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 비탈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기도 하고요. 천둥번개가 치지 않는데도 땅 울림이라든가 이런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데 갑자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샘물이나 지하수가 끊어져서 갑자기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대피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이렇게 산사태도 무섭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이상 징후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산이 붕괴될 때도 이상 징후가 있듯이 건물이 붕괴될 때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볼까요? 예, 먼저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진동이 느껴지거나 한쪽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천정 마감재라든가 선반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거나 철근이 이제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장마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매캐한 냄새가 그대로 건물 안에서 냄새가. 돌아서 냄새를 맡게 되고요. 네. 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왔다 이런 분들도 진짜. 계시던데 이런 이상 징후 살피시면요 얼른 대피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응급조치법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걸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오 교수님? 네, 우선 응급조치라고 하면 뭐 다 아시듯이 심각할 경우에는 119를 부르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장마철에 계속 비를 맞고 야외에 계속 계시다 보면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정신이 혼란해질 수도 있고 혼미해질 수도 있고 또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빨리 실내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 속옷부터 전부 다 옷을 갈아입히셔야 되고 담요 한 장만 덮어놔도 사실 우리 몸 온도가 1시간에 0.5도에서 2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조치만 해도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좀 구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옷을 갈아입히고 담요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환경이 우선 이제 뭐 야외 환경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상처 입는 경우가 많은데 부러졌을 경우에는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들로 묶어서 부러진 부분을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잘 한 다음에 네. 이제 119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상처가 났을 경우 또는 뭐 찢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밖에 있는 물이 전부 이제 오수나 하수로 그렇죠. 다 오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잘 씻으시고 상처를 소독할 수 있으면 소독하신 다음에 이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 생명이 우선이니까 안전 확보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침수된 우리 집이라든지 차도 좀 돌아봐야 될 텐데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피해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두세요. 변호사님, 어떤 걸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부산 대전에서도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보험을 먼저 점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침수 피해를 당한 차들은 보험 처리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가재 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에 가입해 있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은 최소한의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차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에는 침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네.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당시 피해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잘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